제날 버텨줘. 20해 전 한 병원에서 신생아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신고도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사람은 끝내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손엔 한 장의 봉투, 그리고 지워진 이름 하나. 이제 그 진실이 다시 열리려 합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음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꺼내지 못한 이름, 잊은 줄 알았던 얼굴이 있었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건 그때의 상처가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다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가져간 건 기억이 아니라 용기였을까요? 이젠 그 용기를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유리창에 맺힌 김이 천천히 퍼지고 형광등 불빛이 그 위로 흔들렸습니다. 한은주는 분만대 위에 누워 땀에 젖은 손으로 시트를 움켜쥐었어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진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이제 곧 나와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죠. 그녀는 치아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하얀 천 너머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오갔습니다. 한순간 공기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짧고도 강렬하게. 그건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울음이었습니다. 울었어요. 들었죠? 은주는 눈을 뜨려 했지만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피가 식는 냄새가 코끝을 때렸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겹겹이 들렸습니다. 출혈 많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압박? 수혈 준비해요. 그 다음 순간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엔 링거병이 매달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번졌죠. 팔을 움직이려 하자 관이 당겨졌고 옆에서 간호사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모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공기만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시신은요? 이미 정리됐어요. 너무 상태가 나빠서. 간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은주는 힘없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벅지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빙글 돌았고 침대 난간을 붙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울었어요. 분명히 울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짧게 대답했죠. 착각이었을 겁니다. 출혈로 인해 환청을 들을 수 있어요. 말끝은 냉정했고 방 안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꺼져내렸습니다.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은주는 종이봉투에 담긴 조그만 아기 모자를 받았습니다. 출산 기념으로 챙겨두세요. 간호사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죽은 아인데 기념이라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병원 출구 앞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문 위의 명패가 흔들렸어요. 태준 의료병원.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병실 옆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안쪽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응응. 귀를 기울이자 울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구 있어요?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을 때 뒤에서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산모님,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은주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하얀 포대기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이름표가 반쯤 찢어진 채 매달려 있었어요. 신생아 오해이. 그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을 떠나며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양빛이 병원 간판을 비췄고 태준 의료병원의 글자가 번쩍이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훗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작업복들이 물에 젖어 천천히 흔들렸어요. 은주는 세탁소 뒷방에서 다리미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다가 익숙한 단어 하나가 불쑥 흘러나왔습니다. 태준 의료재단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그녀의 손끝이 멈췄어요. 기계의 열기가 팔목에 닿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죠. 태준. 그 이름이 공기 속을 무겁게 흔들었습니다. 20해 전 그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이름. 태준 의료재단 산부인과 아기의 이름도 얼굴도 숨결도 모른 채 모자 하나만 품에 안고 병원을 나왔던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은주는 수많은 일을 전전했습니다. 세탁소, 요양원, 반찬가게.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놀렸지만 손끝에 온기가 사라진 건 오래전이었죠. 매년 여름이면 그녀는 모자를 꺼내어 초를 켜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말끝이 무너지면 눈물이 떨어졌고 불빛은 그 눈물에 잠시 흔들렸어요. 오늘도 퇴근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은주는 광고판 하나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태준 의료재단 생명을 품은 30년. 그 문구 밑 환하게 웃는 이사장 윤태준의 얼굴. 순간 그녀의 심장이 묘하게 덜컥했어요. 젊은 얼굴, 고개를 살짝 숙인 정중한 미소, 그리고 그 목덜미 위로 흐릿한 붉은 점 하나.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반점이 자신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점이래 하며 손끝으로 톡톡 눌러주던 그 자리.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미세한 열기가 손끝에 남았죠. 설마. 작은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비는 광고판을 두드렸고 글씨는 물에 젖어 번졌습니다. 태준의 웃음은 천천히 유리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잠결에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흐릿한 분만실, 희미한 불빛 아래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흰 천이 흔들리고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 그녀는 본 적 없는 장면인데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기네 아기.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흰 천 너머로 조그만 모자가 밀려 나왔어요. 그녀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모자와 똑같았습니다.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이불이 땀에 젖어 있었고 가슴은 숨이 막힐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번엔 끝까지. 새벽이 막 트려던 시간, 은주는 작은 서랍을 열고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아기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열기 속에서도 바래지 않은 하늘빛 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을 매만졌습니다. 그날 간호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출산 기념으로 챙겨두세요. 죽은 아기를 향한 그 한마디. 그게 이제는 어쩌면 모든 진실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흐릿해진 글씨로 병원 이름을 적었습니다. 태준 의료재단.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깨끗이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력란엔 간병 경력 8년. 주소엔 고시원 주소를 적었죠. 거울 속 얼굴은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수첩이 글자를 천천히 비췄습니다. 태준의료재단 간병인 모집. 그녀의 시선이 그 문장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웃음과 한숨이 섞인 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처럼. 비가 갠 뒤의 공기엔 소독약과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버스가 병원 앞 정류장에 멈춰서자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땀에 젖어 구겨졌고 그 안엔 오래 준비한 이력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은주. 그녀는 봉투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게 언제였던가. 20해 전 신생아실에서 사라진 아이의 울음과 함께 그녀의 이름도 사라졌던 것만 같았죠. 버스 문이 닫히며 습한 공기가 흩어졌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도로엔 아직 고인물이 남아 있었어요. 은주는 우산을 접은 채 천천히 병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료재단. 대리석 외벽과 유리문, 그리고 새로 칠해진 로고. 그녀가 출산하던 날 응급산모 입원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은 사라지고 대신 생명을 품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현관 위에 걸려 있었죠. 그 문구를 올려다보는 순간 은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었던 고통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한 손으로 목 뒤의 붉은 반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자리는 늘 아플 때마다 미묘하게 뜨거워졌어요. 병원 앞 화단에는 분수가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들이 지나가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은주의 귓속을 자극했죠. 그녀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접수창구 안쪽엔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간병인 채용 공고 보고 왔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인사가로 가시면 됩니다. 2층 왼쪽 복도 끝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20해 전 분만실의 공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휘몰아치는 고함, 심장 모니터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 심박수 떨어집니다. 피 압력 더 올리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인사가 문을 열었을 때 회색 머리를 뒤로 묶은 간호과장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은주 씨죠? 경력은 8년 차? 네, 요양원에서 오래 있었어요. 아무래도 체력 좋으시겠네요. 우리 병원엔 장기 입원 환자도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셔도 될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고 일어서는 순간 창밖으로 신생아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순식간에 병실의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희미한 형광등 아래
포대기에 쌓인 아기의 작은 손, 그리고 사망이라 적힌 태그.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병원이 그날의 기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식판을 들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죠? 인사과에서 들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에요. 내일부터 같은 병동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반가워요. 전 은주예요. 수진은 식판을 내려놓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신생아실 근처엔 가지 마세요. 왜요? 이 병원 옛날에 사고가 있었대요. 그쪽 기록도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은주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사고라니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직원들도 말을 아껴요. 그게 언제쯤 일이었죠? 아마 90년대 초였다고. 그때 병원 이름이 지금이랑 달랐대요.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90년대 초, 바로 자신이 아이를 낳던 그 시기.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죠. 수진 씨,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오래된 간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들 진짜 말을 안 해요. 혹시 그때 근무하던 사람 중에 아직 남은 분이 있나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박 간호사님이요. 지금은 5층 호스피스 병동 계세요. 근데 곧 퇴직하신대요. 은주는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 간호사.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겹쳐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 포대기를 들고 나가던 여자의 손목. 흰 장갑 위로 떨어졌던 피 한 방울.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은주는 잠시 병원 복도를 돌았습니다. 3층 병동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가 걸려 있었죠. 그 표지판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손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저기였어. 내가 아기를 낳았던 방. 은주는 복도 끝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어요. 그 빛 위로 먼지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고 그 차가움이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은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고시원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태준 의료재단 신생아실 301호. 그 글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밖에선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죠. 그 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 은주의 오래된 죄책감과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 그 이름을 속삭이자 마치 누군가가 그 부름을 듣는 듯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던 시간 병원 현관의 자동문이 느리게 열렸다. 은주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발을 들였다. 첫 출근이었다. 로비의 공기는 새벽 소독을 막 마친 듯 서늘했고 바닥을 달리는 청소 로봇의 윙소리가 허공을 가볍게 스쳤다. 윤은주 선생님 맞으시죠? 간호가 조무가 체크리스트를 내밀었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적응 근무예요. 오전엔 3층 병동 라운딩, 오후엔 동선 비상로 교육, 마지막에 문서 보안 교육까지 듣고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은주는 숫자판의 3을 바라봤다. 20해 전 그 숫자가 의미하던 걸 잊은 적이 없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길게 펼쳐졌다.
이제 3층은 신생아실이 아니었다. 표지판엔 중증 재활 VIP 병동이라 적혀 있었다. 벽지와 조명이 바뀌었고 간호 스테이션도 최신식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 특유의 구조, 어딘가 한번 꺾여 들어가는 코너의 각도는 그대로였다. 선생님, 여기서부터가 우리 구역이에요. 김수진이 미소를 보였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역 외 동선은 최소화해 주세요. 특히 복도 끝쪽 문은 관제실 겸 보관실이라서요. 보관실 은주가 낮게 중얼거렸다. 네. 병동 서류, 일일 투약 기록,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요. 수지는 말을 아꼈다. 그 너머의 더 깊은 공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전 라운딩은 바쁘게 흘렀다.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배뇨 기록, 활력 징후. 은주의 손은 익숙했다. 요양원에서 쌓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환자가 물컵을 놓치자 재빨리 받쳐주고 베개 높이를 고쳐주며 등과 어깨를 조심스레 받쳤다. 감사합니다. 작게 흘러나오는 말에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일을 하는 내내 마음 한쪽에선 2층이 옛날의 그 층이라는 사실이 멈추지 않고 울렸다. 점심 직후 문서 보안 교육이 시작됐다. 강의실 스크린에 정보보호 등급 열람 권한이 떴다. 개인정보는 최소 열람 원칙입니다. 진료 기록, 출생 사망 기록은 권한자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구 기록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이관됐고 별도 승인 없이는 검색이 제한됩니다. 강사가 또박또박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은주는 질문을 삼켰다. 구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눈앞의 글자가 오래된 복도의 문과 포개졌다. 그녀는 자신의 메모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빌, 아카이브, 승인. 오후 적응 근무가 끝난 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잠깐 쉴래요? 휴게실 비었어요. 작은 방엔 창이 하나 있었다. 유리 너머로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건네는 수진의 손이 잠깐 떨렸다. 선생님, 아까 교육에서 구 기록 얘기 나왔잖아요. 응. 그거 예전에 있던 사건들 포함해서 다 묶였대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오래 계신 분들, 그쪽 얘기 나오면 말을 바꾸세요.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설탕의 단맛이 목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갔다. 이 병동, 예전엔 신생아실이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네. 겉표시는 재활로 바뀌었지만 구조는 크게 안 바뀌었대요. 벽 뒤가 막혀 있거나 문만 막아둔 곳도 있다던데. 수지는 말끝을 흐렸다. 이건 그냥 소문이에요. 저도 들은 얘기라. 휴게실을 나선 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복도를 스쳤다. 은주는 본능처럼 복도 끝을 향해 걸었다. 끝 문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다. 관제실 자료 보관. 전자키 패드가 달린 문은 문틈을 꽉 맞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문 옆 벽면엔 작은 렌즈가 박혀 있었다. CCTV 있네요. 은주가 낮게 말했다. 네. 24시간 돌아가요. 수진이 속삭였다. 잠깐 두 사람의 시선이 렌즈를 스쳤다가 떨어졌다. 퇴근 직전 간호 스테이션 단말기에서 문서 반출 기록 창이 번쩍 떴다. 관리팀 직원이 와서 서류를 넘겨받으며 말했다. 3층 지난 분기의 투약 검수 반출합니다. 서명, 시간 수령인. 모든 동선엔 기록이 남았다. 은주는 그 체계가 두렵기도 다행이기도 했다. 지운 흔적에는 지운 기록이 남는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완벽히 없앴다면 완벽히 지웠다는 흔적도 어딘가 남는다. 뒤틀린 문장 같지만 오래 일한 사람들이 아는 감각이었다. 저녁 무렵
병원 교육 포털 계정이 발급됐다. 은주는 사무실 구석 터미널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첫 로그인을 했다. 화면에는 준수해야 할 수칙과 E-러닝 목록이 떴다. 의무기록, 열람윤리, 응급대응 표준 절차, 그리고 작은 글씨로 아카이브 열람 신청 가이드. 스크롤을 내리자 심사 절차와 승인 권한자 목록이 나왔다. 접수, 심사, 승인, 열람. 4칸이 차례대로 비어 있었다. 선생님, 퇴근 안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은주는 화면을 닫았다. 이제 가려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란히 섰다. 안내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서 환자식 수레가 비켜나왔다. 로비로 내려오자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응급차가 매연 냄새를 남기며 빠져나갔다. 은주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가방 안 작은 상자의 천이 손끝에 닿았다. 아기 모자. 그걸 더 세게 쥐었다. 흔들림을 멈추려고, 부러진 마음의 각도를 붙들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은주는 메모장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다. 하나, 3층 구조. 표시는 바뀌었지만 뼈대는 같다. 둘, 복도 끝 관제 보관 구역. 전자키 패드 CCTV. 셋, 아카이브는 디지털 중심. 승인 절차 4단계. 넷, 오래된 사건은 구기록으로 묶여 별도 취급. 다섯, 누군가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버스 전광판에 다음 정류장이 떴다. 은주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잠깐 낯설게 느껴졌다. 20해의 시간 동안 그녀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 온 건 한낱 모자 한 벌의 체온뿐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의 기록과 잠긴 문, 승인과 반려의 도장이 앞을 막고 서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절차 안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고 반려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를 해결할 근거를 모으는 것. 합법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 돌아 들어가고 또 돌아 들어가서 결국 문을 열게 만드는 것. 고시원 방에 도착하니 복도에 라면 냄새가 맴돌았다. 은주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실냄새가 묻어났다. 하늘빛 천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는 모자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아카이브 열람 신청 양식을 띄웠다. 사유란 앞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타자를 쳤다. 사유 2003년 여름 산모 본인의 응급수술 및 출산 경위 확인. 목적 향후 건강상 문제에 대한 기저 기록 검토. 요청 범위 당시 입퇴원 기록, 수술 마취 차트, 신생아실 인계 로그. 비고 본인 신분 확인 서류 첨부 가능.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은주는 한 줄을 더 적었다. 추가 설명 감정적 목적이 아님. 오래 방치된 의학적 사실 확인이 우선임. 전송.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그 아래 작은 회색 글씨. 처리 예상 영업일 기준 710일.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창문 밖 하늘은 검고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다림은 익숙했다. 20해 동안 해온 일이 대부분 기다림이었으니까. 침대에 앉자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래도 오늘은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수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덕분에 조금 덜 무서웠어. 내일은 5층 가서 오래 계신 간호사님께 인사 먼저 드릴게. 조심히 들어가.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끄자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다. 은주는 상자를 손 닿는 곳에 두고 누웠다. 눈을 감자
복도 끝 전자키패드에 붉은 점이 떠올랐다. 그 오랜 잠금의 색,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아주 오래된 사실의 색. 이번엔 절차대로 문을 여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손끝으로 모자의 천을 찾았다. 가느다란 실결이 손가락에 걸렸다. 그 작은 감각이 지금의 어두운 방을 새벽으로 바꾸는 스위치처럼 느껴졌다. 아침 공기가 유리창 사이로 들어왔어요. 새벽의 김이 아직 벽면에 맺혀 있었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죠. 은주는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활병동 앞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기계음이 낮게 울렸어요. 그녀는 출근 기록을 찍는 대신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관제구역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철문 앞에 멈췄죠.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자신이 20해 동안 찾아온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심장을 압박했어요. 은주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태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죠. 은주는 애써 웃었습니다. 오늘 환자들 서류 좀 먼저 확인하려고요. 열심히시네요. 하지만 그쪽은 근무구역이 아닌데요. 수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감시하는 듯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고 있어요. 금방 나올게요. 그녀는 복도 끝으로 시선을 돌리며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요동치는 박동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누가 들을까 두려웠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병실마다 환자들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기계의 삑소리가 일정하게 공기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귀엔 다른 소리만 들렸어요. 열람 불가, 접근 권한 부족. 며칠 전 컴퓨터 화면에 떴던 그 문장. 그녀는 점심 무렵 구내식당 대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엔 오래된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엔 인사 기록 보조 인력 명단이라 적힌 파일함이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름을 찾기 위해 손가락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박은주, 2023년 3월 임시 계약직 재활보조. 그 아래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이사항 비일 관제실 보조 근무 이력 2003년 3개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형광등 아래의 풍경이 번졌어요. 20해 전 피로 가득한 복도. 아기 울음소리가 여기서 났는데요. 그때 간호사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덮여있던 유리창. 은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이 여전히 그 병원의 일부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비일 관제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이 아카이브와 연결된 장소란 걸 알고 있었죠. 퇴근 무렵 은주는 일부러 시간을 늦췄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 병동의 불빛이 희미해졌어요. 복도 끝 감시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갔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카드 인식기에 빨간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죠.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류 정리 중 찾은 예비 출입키. 무심코 챙겨두었던 그것이 이 순간을 위해 남겨진 것 같았어요. 삑!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면엔 수많은 단자와 모니터가 늘어서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일 관제구역.
문 옆에는 누렇게 바랜 표지판이 걸려 있었죠. 그 위엔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신생아실 아카이브, 폐쇄.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공간을 덮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그녀는 재빨리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여긴 출입 제한인데 누가 문을 열었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수진.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문 앞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확인하듯 카드 인식기에 손을 댔습니다. 최근 접근 기록이? 그녀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잠시 후 경보음이 울릴 듯한 정적이 흘렀지만 수진은 그대로 돌아섰어요. 잠금 이상인가 보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몇 분이 지나서야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어요. 무릎이 풀렸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녀는 계단 아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태준 엄마, 아까 보건소에서 전화 왔어. 예방접종 기록에 내 이름이 없대. 문자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죠. 기록이 없다고? 그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병원, 기록, 태준. 모든 단어가 서로 얽히며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했습니다. 아이의 기록이 지워졌다. 은주는 천천히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자 철제의 냉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단 끝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빛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지며 문 위의 경고등만이 붉게 빛났습니다. 직원 전용 구역. 그 문구 아래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숨길 때도 됐잖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 뒤로 병동은 다시 조용해졌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그녀의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 병원 시스템엔 새로운 로그 하나가 남았습니다. 출입기록 비일 아카이브 오후 10시 13분 박은주.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표시된 문구 하나가 자동으로 기록되었죠. 보안 등급 D레벨. 열람 승인자 없음. 병원 옥상 위로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하얀 벽을 타고 내리는 햇빛은 차가웠고 그 아래로 은주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입술은 닿지 않았어요.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메일함을 열어본 순간부터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열람 승인 반려 사유 보호 대상 의료 정보 접근 불가. 단 4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20회의 기다림이 다시 무너지는 소리가 들어 있었죠. 복도 끝 CCTV에 반사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절차 안에서 그럼 절차를 바꾸는 사람을 찾아야지. 오전 라운딩을 마친 뒤 은주는 일부러 5층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 근무한 간호사들이 많았죠. 그중 김미숙 선생은 20년 넘게 근속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오셨네요. 잠깐 서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은주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 신생아실 있던 시절에 근무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랬죠.
지금이야 시설이 바뀌었지만 그땐 정말 정신없었어요. 하루에도 아기들이 10명은 태어났으니까. 미숙은 먼 기억을 더듬듯 웃었어요. 그때 혹시 큰 사건 같은 건 없었나요? 사건이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있긴 있었죠. 어떤 산모가 수술 중에 의식을 잃고 아이가 없어졌던 일. 그날 이후로 의사 한 명이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은주의 손끝이 식은 커피를 쥔 채 멈췄습니다. 그 의사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성호였을 거예요. 그 사람 결국 재단 이사 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미숙은 조심스레 말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시원 방. 은주는 서랍 속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전직 형사 박도연이 남겨둔 것이었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복사해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19935 오비 리포트. 폴더를 클릭하자 스캔된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어요. 신생아 OA 인큐베이터 전원 이상 보고서. 은주는 손을 떨며 클릭했습니다. 화면엔 오래된 문서의 잔상이 떴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47분 전원 단락으로 신생아 한 명 호흡 정지. 담당 간호사 긴급 조치 후 심폐소생 시도. 담당의 김성호. 문서 하단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통보 산모 의식 불명으로 미통보. 그녀의 시야가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던 그날의 말이 지금 문서 안에서는 살려냈다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문서를 출력해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신생아 OA 이송 기록 신원 미상 보육원으로 긴급 인계. 수신자는 당시 병원 사회사업팀. 서명란엔 오해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해림 지금 병원장이잖아. 다음 날 은주는 박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확인했어요.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데려간 거야? 현 병원장이었어요. 이름도 같아요. 오해림. 확실한 증거는 있어요. 서류에 서명이 남아 있어요. 좋아. 그럼 다음 단계는 DNA야. 은주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DNA요? 그래. 그 이사장, 윤태준. 혈액 샘플을 확보해야 해. 합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병원 근무 중이라면 기회가 있을 거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증거는 체계적으로 쌓아야 돼. 감정으로 덤비면 지는 거야. 전화를 끊고 은주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김성호 당시 담당의 현재 재단 이사. 오해림 당시 사회사업팀, 현재 병원장. 신생아 OA 인큐베이터 사고, 아이 생존. 윤태준 출생 시점 일치, 목 뒤 반점 동일. 모든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혈액 한 방울. 그날 밤 병원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의 면회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은주는 평소처럼 간병 복장을 하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윤 이사장님 상태는 어떤가요? 오늘 회의 중 쓰러지셨어요. 저혈당 쇼크 같아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등에 붙은 링거를 보았습니다. 그 옆엔 사용된 주사기와 거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언제 하시나요? 지금 담당이 곧 와요. 왜요? 제가 대신 정리해 둘게요. 감염 위험 있으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는 주사기와 거즈를 의료 폐기물 봉투에 넣는 척하며 작은 비닐봉지에 소량의 혈액 묻은 솜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나를 살릴 수도 끝낼 수도 있겠지. 그녀는 봉투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불빛이 눈에 스며들었어요. 이제 진실이 단 한 발짝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병원 옥상 위로 바람이 길게 흘러갔어요. 구름은 낮게 깔렸고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유리 벽면을 스치며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지나간 자리엔 묘하게 남은 여운의 그림자가 얇게 번졌죠. 은주는 창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혈흔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가방 속엔 의료 폐기물 봉투로 위장된 작은 비닐이 하나 들어 있었죠. 그 안에는 윤태준의 혈액이 묻은 솜 조각. 무게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부서졌습니다. 확신과 두려움이 한 몸처럼 얽힌 채 그녀의 가슴 안에서 맥박처럼 떨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숨결 같았어요. 20해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 작은 봉투 하나로 깨어나는 듯 했죠.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디듯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병원 뒤편의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낙엽이 비에 젖어 발밑에 붙었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뒤로 별 하나가 미약하게 깜빡였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은주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등에 닿았습니다. 식은 공기가 목덜미로 흘러내렸죠. 고시원 문을 열자 익숙한 라면, 냄새와 형광등의 깜빡임이 반겼습니다. 좁은 복도, 습한 공기, 사람들의 잠든 숨소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2번 돌려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린트된 문서와 USB 그리고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죠. 상자 위에 손을 얹자 천이로 먼지 냄새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은주는 노트북을 켰어요. 파란 불빛이 방 안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녀는 새 이메일을 열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받는 사람 박도현. 제목 확보 완료. 본문 혈액 샘플 확보. 외부 분석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작은 발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박도현 새 메시지. 확인. 내일 오전 10시 양천 연구센터에서 보자. 시료는 냉온 상태 유지해. 은주는 화면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묵직했어요. 그녀는 창문을 반쯤 열고 밤 공기의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비 냄새, 먼지, 소독약의 잔향. 그 냄새가 다시 현실을 알려주었죠. 다음 날 아침, 회색 하늘 아래 버스가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문에 김이 서리고 그 안에서 은주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그녀는 손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문서 사본, 그리고 아기 모자가 고요히 들어 있었죠. 버스가 멈출 때마다 그녀의 시선도 흔들렸습니다. 창밖의 사람들, 신호등, 비에 젖은 나무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진실이 움직이겠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양천 연구센터는 낡고 조용했습니다. 입구 유리문엔 재건축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회색 SUV가 세워져 있었죠. 운전석에서 박도연이 내렸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은주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받아 냉장 보관함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금속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한순간 공간이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이 정도 시료면 충분할까요? 확정은 못해요. 혈액이 오래됐으니까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잔류량이 남아있으면 비교는 가능합니다. 비교할 샘플은요? 그 모자요. 섬유 안쪽엔 오래된 세포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제나 무섭죠. 그게 현실이라는 증거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당신은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죠.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은주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비가 처마 끝에서 떨어졌고 그 물소리에 마음이 천천히 잠겼어요. 수첩을 꺼내 펜으로 적었습니다. 결과 통보 3일 후. 잉크가 번졌지만 글자는 또렷했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이네요. 그녀는 한동안 창가를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해 전의 자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온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으니까요. 3일째 오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메일 수신 박도연. 제목 결과. 은주는 손끝을 떨며 화면을 눌렀어요. 결과 유전자 일치율 99.87%. 윤태중과의 혈연 관계 확인됨. 세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귀를 때렸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태준, 내가 살아있었구나. 목소리가 공기 속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감정은 슬픔이자 안도였죠. 그녀는 화면 속 숫자를 바라봤어요. 99.87. 차갑지만 정확한 그 수치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온기가 있었어요. 그녀가 살아온 이유, 그리고 다시 숨 쉴 수 있었던 이유. 그날 저녁 하늘은 노을로 붉게 번졌습니다. 은주는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아기 모자, 복사된 문서, 봉투 한 장. 모든 게 그녀의 손 위에 얹혀 있었죠.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윤은주 씨.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인쇄된 문서 한 장. 병원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열람 기록이 추적되고 있어요. 누군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안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혈흔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 그리고 나의 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오히려 더 크게 퍼졌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은 느리게 깔렸습니다.
병원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이며 벽에 길고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은주는 그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바닥에 스치는 신발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죠. 손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한 장의 면담 요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오혜림 병원장 면담 요청 신생아 오해이 관련.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걸 보여줘야 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8층 병원장실 복도엔 인공 조명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죠. 문 앞에 유리판엔 금색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오혜림 병원장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은주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이름 하나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여기로 왔던 거죠.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은 의자에 앉은 채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윤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은주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종이 봉투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오혜림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결과지를 덮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아이라는 증거인가요? 맞아요. 20해 전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졌던 아이. 지금 그 아이가 윤태준입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나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 아이를 인계했으니까요. 서명도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갈랐죠. 당신은 모를 거예요. 오혜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건 병원이 아니었어요. 나였죠. 뭐라고요? 그날 전원 이상으로 산모도 아이도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의사 김성호가 명령을 내렸죠. 기록을 지워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죠? 그때 병원은 재단 자금 세탁에 얽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재단 이사장의 손자라는 걸 안 순간 모든 게 바뀌었죠. 죽었다고 처리해야 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이용당한 건가요? 윤 선생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혜림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이미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은주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숫자가 문서 속 사고 시간과 같다는 걸 그녀는 무심코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어요. 진실을 찾았는데 왜 더 어둡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피로와 슬픔이 엉켜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도연 통화 중. 박 형사님 들으셨죠? 병원장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움직이고 있어. 그쪽은 지금 바로 나와. 병원 내부 로그가 이미 추적당했어. 뭐라고요? 내 계정 감시망에 걸렸어. 너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숨을 곳이 없네요. 아니, 한 곳은 있어. 예전 사고 기록을 관리하던 보관실. 그 안에 CCTV 백업이 남아있을 거야. 그 말에 은주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하 2층 기록 보관실 앞. 낡은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경비 태그 리더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박도연이 준 예비키였죠.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안쪽은 먼지와 냄새로 가득했어요. 서류 상자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죠. 그녀는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한 상자를 열었습니다. 1993엔 ICU CCTV BACKUP.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닐 속엔 오래된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 병원장 오예림이었습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았어요. 당신이 여길 왜? 이건 내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테이프 안에는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게 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세상에 내놓으면 당신뿐 아니라 그 아이도 무너질 겁니다. 은주는 테이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드러나야 해요. 진실이 사람을 구한 적은 없어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때론 거짓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기도 하죠. 잠시 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 공기 속엔 오랜 세월의 죄책과 후회가 엉켜 있었죠. 이제 그만 가세요, 윤 선생님. 아니요. 이건 내 아들을 위한 거예요. 은주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 그녀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죠. 지상으로 올라오자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하늘엔 비가 멈춘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어요. 은주는 가방 안에 테이프를 꼭 쥔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쓴 내용인데 이 내용과 같은 거야?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병원 복도 끝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하얀 벽 위로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그림자를 피하듯 천천히 걸었어요. 신발 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타일 위로 미세한 마찰음이 번졌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한 장의 면담 요청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오예림 병원장 면담 요청 신생아 OA 관련.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은주의 심장은 단단한 돌처럼 식어버렸어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8층 병원장실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천장 조명 아래 먼지가 부유하며 희미한 입자들이 빛에 걸려 반짝였습니다. 유리문엔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오예림 병원장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0해 넘게 묻혀있던 기억이 몸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은주는 노크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병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은주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걸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종이 봉투가 닫히는 순간 방안 공기가 뚝 멈춘 듯 했어요. 병원장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떨림이 방 안의 긴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아이라는 증거인가요? 맞아요. 20해 전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아이. 지금 그 아이가 윤태준입니다. 오예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짧은 숨이 섞인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묻듯이 말했어요. 그걸 왜 나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냈잖아요. 서명도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단호함 속에서 그녀 자신의 떨림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당신은 모를 거예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건 병원이 아니라 나였어요. 뭐라고요? 그날 전원 이상으로 산모와 아이가 동시에 위험했어요. 의사 김성우가 지시했죠. 기록을 지워라.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난 아이를 몰래 이송했어요. 은주의 시야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죠? 그때 병원은 재단 비자금에 얽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재단 이사장의 손자란 걸 알게 된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죠. 살렸다고 말하는 순간 나도 끝이었어요. 은주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끝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미세하게 구겨졌어요. 그럼 내 아이는 이용당한 거네요.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병원장은 조용히 말했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이미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은주는 말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숫자는 문서 속 사고 시각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일치를 무심코 바라보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같은 시간에서 멈춰 있었던 거네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았는데 왜 더 어둡죠? 그 목소리가 공기 속에 스며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지하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박도연 통화 중. 박 형사님 들으셨죠? 병원장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 움직이고 있어. 너 바로 나와. 병원 내부 로그가 추적 중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 계정이 감시망에 걸렸어. 접근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한 군데는 있지. 예전 사고 기록 보관실. 거기 CCTV 백업이 남아있을 거야. 그 말에 은주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하 2층 기록 보관실. 문 손잡이는 차갑고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박도연이 건넨 예비키였죠. 철문이 삐걱이며 열릴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종이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쌓인 상자들 위로 휴대폰 불빛이 좁게 퍼졌어요.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죠? 대답은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1993년 신생아실 백업 테이프. 비닐 속에 오래된 카세트가 들어 있었죠. 드디어 찾았네요. 뒤에서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병원장 오해림이 서 있었습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았어요. 당신이 여길 왜?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테이프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당신도 그 아이도 무너질 거예요. 은주는 카세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도 감추진 않겠어요. 진실이 사람을 구한 적은 없어요. 병원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죠. 때론 거짓이 삶을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짧은 침묵. 서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후회, 분노, 연민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이제 가세요, 윤 선생님. 아니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은주는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녀의 뒷모습 위로 먼지 입자가 흩어졌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새벽 공기가 서늘했어요. 비가 그친 하늘 사이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은주는 가방 안에 카세트를 꼭 쥔 채 숨을 고르듯 속삭였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결이었어요. 공기 속엔 비의 냄새가 묻어 있었고 그 향이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 발끝이 어둠을 벗어나 조용한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병원 옥상 위로 노을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이란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란 걸요. 당신이라면 20회를 잃고서라도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오늘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사연 듣고 싶으면 댓글에 다음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인생사연집이었습니다.